조계종 제15대 종정의 영축총림방장 중봉 성파대종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종통을 승계한 종단 최고 권위자로 조계사 부처님께 향과 차를 올리고 첫 삼배를 올렸습니다. 1960년 월화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성파대종사는 통도사 방장으로 후학을 제접하며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고 전통문화 예술 발전을 이끌며 이화사를 회통한 선지식으로 꼽힙니다. 불교계가 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강력한 대응 방침을 정한 것에 반해 정부는 정리가 잘 된 것 같아 다행이라며 다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조계종은 그러나 조계사 크리스마스 트리는 예정대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20대 불자 인구가 개신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리서치 통계에 따르면 청년 불자 10명 중 3명만이 절을 찾아 신행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년의 포교 전략의 초라한 성적표란 분석입니다. 독일의 프란츠 알트 박사가 달라이라마를 38년간 친견하며 환경대담을 엮은 책이 한국어로 출판됐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젊은 세대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비의 세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화요일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대종사가 조계종 제15대 종정에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종단 최고 권위자로 조계사 부처님께 향과 차를 올리고 첫 삼배를 올렸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 권위자로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는 조계종 15대 종정에 조계종 원로의원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대종사가 추대됐습니다. 원로회의 의원과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과 호계원장으로 구성된 종정추대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고 성파대종사를 차기 종정에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추대위에는 원로의원 20명 가운데 19명의 스님과 총무원장 원행스님, 호계원장 보광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이 참석했습니다. 15대 종정에 추대된 성파대종사는 추대 직후 감사와 함께 종단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인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파대종사는 곧바로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동해 부처님께 향과 차, 꽃을 올리고 삼배로 차기 종정에 추대됐음을 고했습니다. 참석 대중이 만장일치로 중봉당 성파대종사를 제15대 종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이에 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께 상가하려오니 널리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한 종단 대표 스님과 부실장 등 교역직 스님들도 자리를 함께해 삼배로 축하의 예를 올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로 많이 하는 것보다 말과 행을 같이 하는 수행정신으로 앞으로도 서임을 임하겠습니다. 동체 대비 사상으로 호국 불교 사상을 앞으로도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 성파대종사는 고불식 후 원행스님에게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15대 종정 성파대종사의 임기는 내년 3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종단 최고 어른이자 권위자로 종통을 승계하는 조계종 종정은 전계 대화상을 위촉하고 종원 종법에 따라 포상과 징계 사면, 경감 등을 행할 수 있으며 비상시에 원로회의 제청으로 중앙종회를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종정의 임기는 5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중임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제15대 종정으로 추대된 중봉 성파대종사는 2018년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으로 추대돼 후학들을 제접해왔습니다. 5.7 불화에도 일가를 열어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도 공헌해왔는데요. 2017년에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옥관 문화훈장을 수훈하기도 했습니다. 이화사를 회통한 성파대종사의 수행 이력을 하경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제15대 종정으로 추대된 중봉 성파대종사는 1960년 통도사에서 월화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1970년 비구계를 수지한 성파대종사는 문경 봉암사 태고선언을 비롯해 제방선언에서 26안거를 성만했습니다. 2014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고
2018년 영축 총림 방장으로 추대돼 현재까지 후학들을 제접하며 깨달음의 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조계종 원로 의원인 중봉 성파 대종사는 제5대와 8대, 9대 중앙총회 의원과 총무원 교무부장, 사회부장, 통도사 주지와 학교법인 영추총림 이사장을 역임하며 이와 사를 회통해 왔습니다. 이 환경을 여러분들은 설법을 듣고 그야말로 바로 해탈할 수가 있고 이 도량에 참배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억겁에 지은 죄를 갖다가 일시에 화로불에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화엄살림 마칠 동안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도사 서우남에 주석하며 28년간 민족 통일의 원력을 담은 도자 3,000불과 16만 도자 대장경을 조성했습니다. 성파 시조문학상과 영남 시조 100일장을 개최하면서 불교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성파 대종사는 또 오칠 불화와 민화, 서예, 천연 염색 등 전통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며 지난 2017년에는 옥관 문화훈장을 수훈하기도 했습니다. 오칠 문화라는 것은 정말 불교 문화에서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전통 문화가 우리 절집안에서는 사라져 간다 할까 유물은 많이 남아있지만은 그 전통의 기법과 하고 있는 것은 절집안으로부터 지금 밖으로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칠 문화를 우리 불교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성파 대종사는 2018년 희귀병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우들을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통도사 방장 추대법회를 대신하며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고 법통을 개성한다는 점에서 종단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는 종정에 성파 대종사가 추대되면서 조계종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방 수석은 캐럴 활성화 캠페인과 관련해 정리가 잘 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지만 원행 스님은 잘 정리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캐럴 활성화 캠페인이 정리가 잘 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행 스님은 잘 정리된 것은 아니라며 불교계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크리스마스 때 트리 설치는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그냥 크리스마스 추리는 저희들이 축하를 하는 의미에서 하겠지만 그 식은 좀 생략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캐럴 활성화 캠페인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 언론보도 설명 게시판을 통해 불교계에 사과했습니다. 문체부는 불교계 입장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향후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 사무처장 해일 스님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고 캠페인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KBS를 비롯한 지상파에서는 아직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체크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미 예산 개별 종교 단체 부과된 예산 부분,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관여하기가 좀 힘들고 그 부분은 진행을 하되 다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앞서 방 수석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불교계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작년에는 여러 가지 배려가 있었지만 올해는 지원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문화재 우리 지킴이들이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탐방객이 급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크거든요,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거나 짐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불교계에 사과했지만 전주교와 개신교가 시행 주체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여전히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최근 발표된 종교 인구 조사에 따르면 20대 불자 인구는 이웃 종교와 비교해 약 2분의 1 수준입니다. 새로운 포교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활동 조사 결과를 지난 8일 공개했습니다. 개신교를 믿는다는 응답이 전체 인구 중 20%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불교 17%, 천주교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 종교계를 이끌어갈 20대 종교 인구는 더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20대 불교 신자는 남녀 각각 9%와 7%, 15%, 13%인 개신교와 비교해 약 2배 가까운 차이입니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산업화 이후 도심포교를 등한시한 결과가 20대 신자 격차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종교를 많이 접해야 자연스럽게 신도로 유입되는데 사찰이 도심과 멀어 청소년 포교에 실패했던 겁니다. 김 교수는 사회초년생인 20, 30대가 필요로 하는 정보, 문화적 소양,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불교 문화원을 제안했습니다. 인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공부를 하는 곳에 20대, 30대가 찾고 있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종교활동 참여 부문도 눈여겨볼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인구는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 각각 51%와 25%. 그러나 불교 신자는 무려 71%가 월 1회 미만 혹은 아예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종교별 신행활동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면서도 불교계가 핵심 신도 육성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부가 신심으로 연결된 불교대학의 사례를 들며 스님과 제가불자가 함께 부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리 모임으로 장년층 핵심 신도가 마련되면 이들이 다시 20, 30대 신도를 키우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역의 불교 공부 모임을 만든다거나 인문학 공부와 불교 공부를 함께하는 그런 단체들을 만든다거나 적극적으로 사찰을 찾고 또 사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핵심 신도층을 자꾸 양성을 하면 저는 이런 상황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고. 2015년 종교인구 통계 발표로 큰 충격에 빠졌던 불교계의 포교 전략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종교인구뿐 아니라 불자의 감소라는 위기 속 불교계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전진대회와 제11대 12대 회장 임원단 이취임식이 지난 12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열렸습니다. 포교사단 총재 포교원장 범혜스님과 방창덕 중앙단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전진대회에서 전임 정분남 단장에게 신임 송재린 단장이 단기를 이어받으며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범혜스님은 부산 포교사단은 한국 불교의 중심으로 그 위상과 조직력이 가장 뛰어난 곳이라며 더욱 활기차고 원력 넘치는 활동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강당에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수어사랑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점자 불교 경전보시와 장학금 전달식 등 자비 나눔 한마당도 열렸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림사 수어사랑 합창단의 부처님께 귀함이다가 강당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열려 올해 18번째를 맞이한 수어사랑 음악회가 지난 12일 전국 비구니회관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전 동국대학교 이사장 법산스님, 서울행복사 주지 능인스님을 비롯해 방송인 전원주, 김경애 씨와 국악인 남상일 씨도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법산스님은 문화공연에 소외되기 쉬운 장애 불자들을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해오고 있는 혜성스님에게 지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혜성스님이 오늘날까지 88년부터 오늘날까지 소화를 익히면서 노래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깨달음에 부처님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향기를 전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고, 이어 법산 스님은 연꽃의 향기가 손끝에서 피어나 온 법계의 진리가 향기로 가득하길 바란다며 연화의 향기라는 축시를 낭송했습니다. 이어진 공연에서는 장애불자 조영섭 가수의 통기타 연주와 연예인들의 축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자비나눔 한마당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혜성스님이 한국시각장애인불자회 강태봉 회장에게 점자경전, 초발심자 경문을 전달했습니다.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후원봉사에 노력하고 있는 학생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장애 불자들을 위한 자비의 쌀 3,000kg을 전달했습니다. 본래의 자리,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자비나눔 한마당 우리 수화사랑음악회는 우리들의 자비의 마음이 천리만리 울려 퍼져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기를 발언하며 시작한 행사로 수어사랑음악회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가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널리 전달되며 통합되는 사회로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지난해 11월 달라이라마와 독일 TV 저널리스트 프란츠 알트가 공동 집필해 영연방 국가에 출판했던 단 하나뿐인 우리의 집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출판됐습니다. 달라이라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인류가 하나가 되고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현재 지구는 여름에는 집중호우, 겨울에는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여러 시민단체, 종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도 오래전부터 기후위기의 위험성과 각국의 책임을 경고, 강조해왔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TV 저널리스트인 프란츠 알트 박사가 38년간 달라이라마를 40회 친견하며 나눴던 환경 대담을 엮은 책 단 하나뿐인 우리의 집이 한국어판으로 출간됐습니다. 자비와 관용을 가장 잘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불교 지도자로서 모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가르침, 생태와 기후위기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쉽게 전하는 그런 책이 없어서 이번에 이제 이 책을 보고선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겠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대담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70억 인류가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레타 툰베리로 대표되는 청소년 기후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른들이 이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달라이라마와 프란츠 알트 박사는 이미 다가온 기후변화를 이겨내기 위해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대체에너지 시대로 가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다른 기후나 생태 위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얘기하는 다른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보면은 보통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달라이라마께서는 마음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있고 되게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대담에서 21세기를 짊어질 젊은 세대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대화의 세기, 자비의 세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인류가 하나가 되고 타자의 권리와 행복을 존중하는 자비혁명을 일으켜 하나뿐인 우리의 집인 지구를 되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삼척 천은사 주지 동은 스님이 감성 칼럼집 눈먼 보리와 도둑고양이 출판 기념법회를 지난 12일 봉행했습니다. 동은 스님은 책을 통해 고생을 담보로 행복을 미루지 말고 지금 행복해야 나중에도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 독자들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눈먼 보리와 도둑고양이는 무문관 일기, 그대 지금 간절한가에 이어 동은 스님의 세 번째 책입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